일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만이라도 좀 더 믿고 가자. 장동혁 대표 본심은 현재 그래도 윤의계인 이런 의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마지막 우리가 뽑은 당대표니까 그래도 좀 더 워워하고 우리 국민의힘을 통해서 지켜주자. 장동혁 대표라는 게 지금까지 제 입장 아닙니까?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마저도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철천지 정치적 배신자의 상징 한동훈이 결국은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친한파들이 득세하게 된단 말입니다. 오세훈 같은 역대급 엔추파도스 오세훈이나 한동훈 이런 놈들이 한편이 돼가지고 국민의힘을 장악하게 되니 현실적으로는 또 그걸 또 지켜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댓글 속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많이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장동혁을 왜 그렇게 빨고 있느냐, 라고 하지만 여러분, 저도 많은 고심 끝에 그래도 장동혁 대표를 우리가 빨리 지켜놔야, 지지해놔야 최소한 친한파들이 등장하는 것만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제가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지켜보아 주자. 알겠죠? 라고 저는 선택을 했는 것이죠. 부디 우리 분열되지 마시고 답답하죠? 저도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당연히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 보면은 오세훈 득세하고 당대표 되는 거 보고 싶습니까? 한동훈이가 다시 국민의힘에 장동혁 대표 몰아내고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는 걸 원하십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현재 지방선거까지만이라도 좀 뭉치고 참고 우리가 뭉치자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한동훈 세력과 오세훈 같은 저런 엔추파도스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장동혁 대표를 우리가 지지해 주는 것이 옳다라는 게 저의 결정이고 그렇습니다. 네, 신중한 제 입장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죠? 네. 좀 두고 보시면 또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제가 예측해 봅니다. 네, 이따가 그걸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소식은, (1-7번에) 이런 소식이 전해져. 쿠팡 소식이 있어요. 쿠팡. 네, 미국 기업 쿠팡 대표가 직접 상하차, 즉 택배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체험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 1-9번. 이거는 또 다른 면에서의 미국의 입장이 되겠죠. 미국 상원에서는 중국의 어떤 종교이자 수련단체라고 말하는 파룬궁을 보호하자는데 그 파룬궁이 시진핑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파룬궁을 미국이 지켜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강제 장기 적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당적 법안을 발의해야 된다. 중국이 장기 매매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1-10번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해커들도 전 세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북한이 전 세계 사이버 전에서는 중국, 북한,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북한의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의 핵심 에이스 개발자가 알고 보니까 북한 해커다. 그래서 북한 해커가 미국의 위장 취업해서 결국은 연간 1조씩을 틀었다라고 합니다. 첩자가 한번 들어오면 망가지는 거죠. 자, 그 다음 2-1번.
많은 사람들이 빨리 얼굴 보기 싫다는 분들 많죠? 네. 친중 반미 범죄자 등장했습니다. 네. 석유 최고 가격제 어기는 주유소는 작살내겠다. 네. 사회주의고 이게 전체주의로 가는 거죠.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공포정치 아닙니까? 본인 이름으로 얼마 전에는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해놓고는 최근에 와서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주의, 공포정치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무섭죠? 자, 그 다음 소식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정치계 민주당과 현재 민주당하고 현재 쉽게 말하면 친문 세력, 문재인 지지 세력들과 좌판에서 친명, 이재명 지지 세력 사이에 싸우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어제 뭐 터졌죠? 네, 좌파 우두머리 방송, 김어준 뉴스의 김어준이 방송 중에 MBC 기자 출신, 어디에 출신이죠, 얘가? 기자 출신의, 어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장인수 기자, 2-5번. 원래 MBC 출신입니다. 장인수 기자,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 기자가 김어준 뉴스에 출연해가지고 그 김어준 뉴스에서 폭탄 발언을 했죠. 뭘 했죠? 이재명이 지금 12개 혐의로 5개 재판 받고 있는데 그거를 무죄로 만들려면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다 취소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공소 취소해주겠다. 대신에 이재명은 검찰에다가 보안 수사권이라 이런 남겨주겠다. 현재 검찰 권한을 없애고 있는데 그 보안 수사권 남겨줄 테니까 이재명 저지른 범죄를 싹 없애달라. 이거 뭡니까 이거? 거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탄핵감이죠. 탄핵감. 이런 것을 폭로했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자, 난리가 난 것에 대해서 2-3. 시민 여러분,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좌익 세력은 30년 전부터 총칼이 아닌 제도와 언어로 체제를 바꾸는 전략을 준비해왔습니다. 거리투쟁이 아니라 교과서, 법률, 행정규칙, 인사 시스템을 통해 조용히 침투했습니다. 국민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개혁과 진보라는 말로 포장해 기존 질서를 흔들었고 저항하면 시대에 뒤처진 세력으로 낙인 찍는 방식을 반복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좌익 전략의 핵심은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급진적 변화는 반발을 부르기에 그들은 점진적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제도 하나를 바꾸고 용어 하나를 바꾸고 기준 하나를 낮추며 10년, 20년을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쌓인 변화는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국민이 느낄 때는 언제 이렇게 됐지라는 뒤늦은 자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권력자도, 외부 세력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시민의 각성과 행동만이 체제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며 무관심은 항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인식이고 구호가 아니라 연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은 시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 경각심은 공포가 아니라 책임에서 나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좌익이 30년을 준비했다면 시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의 출처를 따지고 프레임을 의심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체제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체제는 무너질 때보다 지켜낼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이 싸움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내일은 선택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